자, 안녕하세요. 해산천재 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문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걸 남겨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쵸? 나스닥이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조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최고점, 여기 최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뭐 죽도록 오르진 않잖아요. 그쵸?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돈이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야. 투자의 한계치.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나도 투자를 하잖아. 나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친구도 하고, 동생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오를 때는 수익 실현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때 매도 물량이라는 게 있어. 매도 물량. 천천히 얘기할게. 이걸 이렇게 보면 상승을 할 때는 매도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라는 게 내가 여태까지 매수를 한 사람도 있잖아. 매수를 한 사람들. 이 매수를 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대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수익 실현에 대한 그 결과를 언제 이익 실현하냐. 차트를 이렇게 보면 차트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지우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5일선 위주로, 이 검은색 5일선인데 뭐 5일선 위주로 타고 가면 팔지 말아라. 뭐 20일선 깨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지 저항.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박스권이 이루어져. 박스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승분 앞에 여기에 상승분이 지금 뒤로 빠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만큼의 상승이 거의 매도 물량이 없다 이거야. 매도를 안 했어. 왜? 상승하니까 이렇게 수익하니까 나도 나 수익 중이네? 뭐 하네? 하면서 계속 들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언제 터져? 수익 실현을 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해.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도 수익 실현했고 여기서도 크게 수익 실현했어. 근데 사람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왜? 떨어지면 올라왔어.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떨어지면 올라오고 또 떨어지면 올라오고.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 학습 효과. 이거는 여태까지 계속 해왔어. 우리가 관세 때도 그랬고 요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 앞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하락하면 오르고 하락하면 오르고 하락하면 오르고 하락하면 오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언젠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지금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 갖고 내가 놓치는 바보가 될 수도 있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놓치는. 하지만 제가 투자를 오래 해본 결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영상을 남기냐면 투자를 오래 해본 결과 언제 크게 손해가 나냐면 떨어질 때 수익이 손해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반복된 이 말을 꼭 잘 들어줘요. 반복된 학습 효과에서 하락 시 하락 후 반등이 나온다 이거야.
하고 상승으로 수익.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산단 말이야. 근데 하락 후 반등이 안 나와. 더 떨어져.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더 추매. 왜? 이제는 상승한다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와야 되지. 근데 본전까지는 안 와. 여기서 만약 하락. 그러면 한 방에 싹 가는 거야. 이게 신용으로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투자 세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물리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복구를 했어야 10만원까지 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안 간다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일봉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그랬어. 15만원 20만원 봐. 15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막 이랬어. 근데 안 가. 왜? 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이 있고 투자의 자산이 있는 거야. 기업의 평가가 있는 거야. 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 회사가 여기 만약 뭐 전체적인 자산이면 수익 구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식의 붐에 의해서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막 3배, 4배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왜냐면 평균 자산의 값어치가 무너지는 거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볼 때 부동산이 서울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오른단 말이야. 다만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야. 서울에 20억짜리가 10% 오르면 10% 오르면 2억이 오르잖아. 그럼 22억이 되는 거고 지방에 3억짜리가 10% 오르면 3억 3천이 되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올라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그 좀 더 호응이 강한 자리.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인기 종목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안 온다는 게 아니야. 한번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하락, 반등 봐봐. 좀 세게 해줄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언제 문제냐면 이게 반등 나오면서 추매 하면서 수익을 보는 구조가 생겨. 그러면은 떨어질 때마다 막 추매를 더 한단 말이야. 더 세게. 근데 만약에 여기 요 검은색 구간 반등이 요만큼 나오잖아? 그러면 딱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서 풀어나올 수도 없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들고 가려고 하지.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못 버티고 다 이런 자리에 손절해. 그러면서 크게 손절을 하는 거야. 이때 왜 문제? 추매 플러스 추매 이게 금액이 만약에 1000만원 넣었고 원래 주식을 1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막 하니까 막 여기서 돈 끌어와서 해 3000만원 돼 돈 끌어서 해 5000만원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물릴 때 가장 큰 금액으로 물리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가장 큰 금액으로 물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뭐 전문가네 아니네 내가 잘하네 안 하네 이걸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 그래도 여기 대회 나가서 1등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주식 대회 나가서 해외 선물 대회 나와서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으로 물린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을 버리면 돼. 뭐냐면 내가 1000만원을 했던 사람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요 안에서 해. 추매도 요 안에서 하고. 1000만원 사고 500만원 사고 나중에 추매 500만원 한 다음에 더 떨어져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해. 그러면 망해도 덜 망하고 앞에서 벌어놓은 것만큼의 손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잘 갈 수 있어. 근데 추매 금액이 그러니까 물타기나 이런 걸 할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500만원 갖고 한 사람이 5천만원어치 물타기를 하면 나중에 하락할 때 회복이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전화 와가지고 나스닥 반등 나올까요?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저 해외 주식 들고 있는데 이번에 추매해서 좀 세게 하면은 반등 나올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반등 나올지. 이게 마지막일지. 하루하루가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오를 게 없다. 왜 호재도 없고 어제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깨지는 거 보고 이제는 수익 실현의 구간이 아닌가. 수익 실현을 하면 할수록 계속 가거든. 물론 좋은 종목들이 있어. 이런 과정에서도 오르는 애들이 있어.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대세 종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엔비디아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뭐 삼성전자 됐든 뭐 아니면 요즘에 바이오주가 좀 오르니까 바이오주가 됐든 뭐가 됐든 오를 때 오를 타이밍이 있지만 수익 실현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수익 실현. 그 수익 실현 구간에 꼭 수익 실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갖고 50%, 100%, 200%, 300%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라고.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물론 있어. 근데 그거는 시기가 있는 거야. 삼성전자 10만원일 때부터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본전에서 약간 수익이야. 하지만 이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장기 투자자의 꽃이라고 하는 요 바닥에서부터 장기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야. 코로나가 되면서 민주당이 되면서 바이든이 되면서 트럼프가 되면서 계속 돈을 쏟아 부어갖고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했다가 인하하는 동안에 계속 주식을 끌어올리는 돈의 값어치를 계속 맞춰주는 환율을 올려주는 이 값어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꽃이라고 얘기해. 물가 상승률이 오니까.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장기 투자했을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중에 안 갈아타면 모르는데 갈아타는 종목 중에 이렇게 되는 애들도 또 많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에코프로라고. 뭔 얘기인지 알지? 장기 투자해서 이 종목 여기에 갖고 있던 사람들 아직도 들고 있어. 왜? 에코프로는 다시 온다. 셀트리온은 다시 온다. 이 가정에 옛날에 영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 나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일지 여기일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들고 가는 건 좋지만 추매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한 자리에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든가 손절을 하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다. 맹목적인 사랑이 좋은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때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다시 올 거라고 추매, 이 사람들 아직도 에코프로는 적정가가 20만원, 25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 막 급상승해서 20만원이 갈지, 1년 뒤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장기 투자해서 이게 다시 50만원, 100만원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손해인 건 마찬가지고 인생이 힘들잖아. 내가 돈이 없잖아. 그치? 추매를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만 유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하는 얘기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항상 주변에도 다 얘기하는 거는 정답은 없어. 장기 투자가 꽂힐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단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시대라는 게.
지금은 누가 봐도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 추매해서 더 오를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리다고 옳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단 한 번 그 자리에서 추매를 했는데 안 올라온다. 그리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 단 한 번이 오늘이 될지, 이번 주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될 때야.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내가 웬만하면 걱정 잘 안 하는데, 지금은 한 번은 걱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산천재 동화였어요.